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출근길 IT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퇴근길에 들으면 더 좋은 소식 일상 IT 금요일 오전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근데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인데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제네시스 전기차 GV6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GV60의 디자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GV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라고 있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플랫폼하고 전기차를 만드는 플랫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뒷좌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뒷좌석에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볼록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평평하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레고 블록으로 만들 때 자동차의 차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 위에 아무거나 씌워도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기본적인 형태가 있고 여기 위에 어떤 거를 덮어 씌우느냐에 따라서 세단이 될 수도 있고 SUV도 될 수 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번엔 GV 시리즈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니 GV 시리즈 C 시리즈인데 G 시리즈는 세단이고 GV 시리즈는 SUV잖아요? 70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품절이 되거나 그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대기가 계속 밀려있는 80이 있습니다. 정말 잘 나온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 왜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건 90이 아니냐 60이냐 과거로 역행을 하는 거냐 GV80의 전기차 버전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제네시스 측의 설명에 따르게 되면은 번호가 낮을수록 역동성을 강조를 했고 번호를 높일수록 우아함을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V 같은 경우에는요 60 시리즈 같은 경우엔 가장 역동적이다, 파이팅 넘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디자인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저는 이 디자인을 처음 보는 순간 예쁘다 그 생각부터 먼저 나왔었어요. GV60 시리즈는 정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은요 그 전에 나왔었던 물론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EV6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온 디자인이긴 했었습니다만 GV60하고 비교했었을 때에는 60이 더 많은 힘을 실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사이트에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는 바로 영상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됐는데 잘 빠졌죠? 색깔도 일단은 이 색을 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라임색이라고 하던가요? 이 색을 먼저 이제 언론에 뿌리기 시작한 걸 보게 되면은 약간 경쾌하고 역동적이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이나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타시기보다도 30대 혹은 20대까지를 겨냥한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50대 중에서도 이건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요. 이번건 잘 나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니까 우선 보게 되면은 이 크기가 근데 SUV는 아니고 CUV입니다. CUV는 보통 세다보다는 크고 그리고 SUV보다는 작죠. 중간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패밀리카도 많이 쓰여요. 테슬라의 모델과 비교해보자면 테슬라의 모델 Y가 이쪽 포지션이죠. 외관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오토 플러시 아웃사이드 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차량 보시면은 지금 손잡이가 없죠. 툭 튀어나온 게. 가까이 가면 핸들이 쓱 하고 밀려나와서 튀어나오는 방식이에요. 요거 많이 봤던 방식인데요. 테슬라 고급 라인에 적용이 되어져 있죠. 이게 좀 걱정인 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뉴스 보다가 예전 뉴스를 다시 나왔었던 게 이 사고가 났었을 때 핸들이 열 수 없다. 열 줄 몰라가지고 불길에 그냥 방치했었다라는 기사 있었잖아요. 현대차다 보니까 그 부분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예쁩니다. 공개된 내부를 보게 되면요 아이오닉이나 EV6보다 더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꼭 한번 사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거는 그 베젤이 작아졌습니다. 최근에 나온 두 개의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센터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앞에 붙어 있는 패널 두 개가 너무 좀 베젤이 넓어가지고 이거 좀 구형같이 보인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옆으로 좀 길게 하나로 이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예뻐 보이고 특히 검은색을 택한 것도 신의 한 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건 안에 있는 외장이 남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색깔 컬러링 잘 뽑았다 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버튼은 핸들 부분에 좀 굉장히 많기는 해서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좀 확대해서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이점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변속기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크리스탈 스피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굴리는 거예요. 굴려가지고 변속시킬 수 있는데 운전하지 않을 때에는 이게 은은한 빛을 발한다라고도 합니다.
그 요거는 지금 EV6라든지 i5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죠. 사이드 미러, 미러를 양쪽에 또 장착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앞에는 테슬라처럼 굉장히 좀 편하게 해놓은 건 맞는 것 같고요. 편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오른쪽에 오히려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고 양쪽에 있으니까 좀 뭐가 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아주 예전 자동차처럼 이것저것 억지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사이버틱하게 미래형 자동차엔 이런 것들이 다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디자인은 나중에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궁금하네요. 자, 아직 정확한 성능하고요 출시일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일단 공개되는 외형하고 내부만 보게 되면 저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남은 건 성능하고 금액이 될 것 같은데, EV6 이후로 또 나오는 자동차이다 보니까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는 왠지 가격을 낮춰서 패밀리카 모델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 말에 나오진 않겠죠. 내년 초부터는 정말 재밌는 전기차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모빌리티 이야기라고 이야기 드렸었던 게, 두 번째는 볼보에 대한 얘기로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테슬라를 몰 때 테슬라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모두를 놀랬겠던 것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하는 OTA 기능이었었습니다. 자, OTA 기능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 거였었죠. 마치 스마트폰처럼. 예전에야 아이폰 초창기에는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연결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업로드 시키고 업데이트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게 소위 저희끼리 이제 뻥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처음부터 깡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전해야 되는데 이걸 깬 게 테슬라였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그냥 인터넷 연결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게 되면 놀랍게도 주행거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제로백이라고 하죠. 이게 빨라지기도 했었어요. 많은 자동차들도 할 수 있었던 기능이겠죠. 그리고 그 기능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만 복잡한 것들은 좀 있어요. 자, 볼보도 가능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OTA 특례 승인을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볼보 측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미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하게 되면 가능했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차에 적용이 되는지도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추후에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고요, 언제부터 제공할 것인지 그 시점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자동차가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달리는 스마트폰이다, 달리는 컴퓨터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GV도 마찬가지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벌써 다음 라인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기차를 제대로 만드는 것들, 내연기관차보다 뛰어날 수 있게 만들거나 편의성 있게 만드는 것들, 이 부분은 이제는 기초값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다음 스텝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이 다음 스텝에서 그렇다면 어떤 자동차를 사든지 간에 어떤 편의성을 이어서 줄 수 있느냐, 그런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겁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을 새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전화기를 사야 됐거든요. 좋은 기능을 쓰려면. 근데 아이폰과 구글이 바꿔놨었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시켜줬었기 때문에. 그 방이기 때문에 잘 진행이 돼야 할 텐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자동차들은 부품도 너무 많고 제어 장치가 통제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쇼티지를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좀 명쾌해야 되고 굉장히 쉬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젠 기업들이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카카오페이 제휴 안보험이 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빌리티 쪽이랑은 약간 다르죠. DB손해보험에서 카카오페이로 가입이 가능한 전용 안보험을 출시했어요. 이게 세부적인 보장 내역을 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핵심적인 내용만 보다라면 일단 가입이 간편합니다. 이름을 보게 되면은 자동 완성으로 빠른 보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무배당 이름이 프로미 라이프 카카오페이 안보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소 좀 복잡한 이름이죠. 앞에 프로미야 뭐 상표니까 그렇다고 치고, 앞에 무라고 하는 거 이제 배당 안 해준다는 얘기죠, 나중에. 자, 카카오페이 안보험, 이름 좋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안보험의 가장 큰 장점, 자동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정보의 자동 완성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주민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드폰 번호 다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빠르고 간편한 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에 심사까지 해주겠다. 여기서 의미를 좀 봐줄 것 같습니다. 의미를 좀 보게 된다면, 카카오페이하고 DB손해보험은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시하는 게 쉽게 가능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른 보험사하고도 카카오페이가 제휴를 맺는다면 얼마든지 이런 식의 서비스를 확장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더해서 하반기에는 카카오페이 보험이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험은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느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간편 심사라고 하는 부분,
자동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 이걸 보자마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닐까? 내 보험료를 이렇게 내는 것들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내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중복이 안 돼서 내가 돈만 괜히 낸 거라고 한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또 카카오페이 내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되어져 있죠. 그런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서비스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그래서 자산관리 시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들 이런 서비스를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들 세 가지 얘기였습니다. 제네시스 전기차 GV60이 나왔다는 이야기, 요게 좀 깔끔하죠. 꼭 한번 봐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볼보도 OTA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앞으로의 자동차가 가는 목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제휴 암보험이 출시가 됐다. 이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건강하시고요. 그러면은 일상 IT 출근길 IT 소식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